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지금 청년 실업으로 말이 많죠. 한국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내일 다룰 건데 미리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경력직보다는 신입이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에다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의 메리트가 적어진 것도 크죠. 청년 백수는 12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죠. 실업률 통계에는 허점이 많거든요. 취업 준비자와 일을 아예 포기한 니트족들의 경우에도 실업자 포함되지 않고 알바생과 비정규직, 주부와 학생 모두 실업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대학 졸업을 위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생각하면 실제적인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이 심하다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중국이죠.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평평한 곳에 드러누워 놀고 먹는 청년을 뜻하는 탕핑족,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의존하는 캥거루족, 취업 활동을 보류한 채 부모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을 뜻하는 전업자녀, 이 모든 게 요즘 중국의 청년들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도대체 중국의 실업률은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지난 5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부터 24세 청년의 실업률이 20.8%에 달한다는 발표를 했죠. 이는 중국이 해당 데이터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완전 고용이란 국가의 핵심 정책 목표 그 자체인데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자라는 결과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워낙 충격적인 지표이다 보니 중국은 7월부터 청년 실업률의 발표를 아예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죠. 20%라는 수치는 사실상 최소 수치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주당 10시간 근무를 고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주당 15시간 20시간을 고용으로 간주하지만 중국은 주 1시간만 근무해도 고용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공식 취업률은 도시인구 조사가 기반이어서 일자리를 잃고 농촌으로 귀향한 농민공은 아예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죠. 중국 정부가 고안한 이른바 유용고용, 우리로 치자면 프리랜서도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는데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유용고용으로 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0원을 벌어도 고용된 걸로 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구직을 하지 않는 인구도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고 앞에서 말했던 캥거루족, 전업 자녀도 포함이 안 됩니다. 당연히 탕핑족도 포함이 안 되고요. 실제로 지난 7월 20일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팀이 발표한 2023년 3월 기준 중국 청년의 실제 실업률은 46.5%였습니다. 이 수치는 탕핑족, 캥거루족들을 포함한 수치죠. 말 그대로 청년 2명 중 1명은 일을 하지 않는 인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월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버는 30만원, 40만원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인구도 취업자로 포함한 수치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국 청년의 현실적인 취업난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난 6월 말 국유기업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에서는 행정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뽑는 인원은 단 1명이었죠. 1명을 뽑는데 몰려든 인원은 2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4명이라는 숫자가 그냥저냥 괜찮은 대학에 나온 이들이 아니라 전부 세계적인 명문대 석박사들이었죠.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와 칭화대, 상하이 교통대뿐만 아니라 영국의 왕립대와 맨체스터대, 미국 존스 홉킨스대 등을 나온 수재들이었습니다. 각각 2명을 모집하는 재무와 법률 분야에는 413명, 582명이 응시했죠.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학력을 제한한 공고였는데도 말입니다. 같은 시기 산둥대가 모집한 기숙사 관리직원직에는 2명이 합격했는데 하얼빈 공대와 호주 애들레이드 석사가 응시에 합격을 했죠. 관리직원은 말 그대로 관리직원입니다. 대학은커녕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심지어 월급도 낮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몇십만 원의 일자리에도 대졸 청년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니까요. 사례들을 보시면서 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대졸이라는 학력의 메리트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중국에는 대졸자가 넘쳐나고 있고 2023년 여름에 졸업한 중국 대학생만 사상 최다인 1158만 명입니다. 당연히 실업률은 더 오를 전망이죠. 청년 취업난은 기존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급한 신규 대졸자들이 저임금을 감사하고 단순 노무지까지 뛰어들면서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고 있거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삭감해도 그만둘 사람은 없으니까이죠. 대체 인력은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일용직 노동 현장에 고학력 청년이 뛰어들면서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의 청년들은 일을 하고만 있어도 승리자인 셈이죠.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며 호들갑 떨던 중국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의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일자리 수급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중국은 대졸자가 넘쳐납니다. 대학을 안 간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죠. 비싼 돈을 내가며 평생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해온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 노동으로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이 원하는 일은 번듯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일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조업이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에는 일자리가 많죠. 많은 수준이 아니라 구인난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갈 지경입니다. 기업의 위축된 투자 심리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멈춘 게 원인이라는 말이죠. 코로나 이후 중국의 경제는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기에는 중국이 좀 심각한 수준이죠. 경기가 안 좋으니 근무 경험이 적은 백지 상태의 대졸자에게 돈과 시간을 들여 인재로 양성하는 대신 기존 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수의 대졸자도 문제입니다. 이전 세대 중국인들은 학력 때문에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에 보내죠. 하지만 엄청난 차별, 이건 대졸자의 수가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교적 소수의 고학력자들은 중국의 사업가들이 만들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에서 모셔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진짜 부자들은 사업가였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사업가들이 아니라 사업가들이 만든 회사에 다니는 고학력자들이었죠. 소수였기에 대접을 받았고 고임금이었지 지금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최소 대졸이니 과거 저학력자와 지금 고학력자의 대우, 임금도 같아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이들이 공부해들인 시간과 돈, 그리고 원하는 직장이죠. 정부 규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사회 불평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사교육, IT, 부동산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했죠. 문제는 이 사교육, IT, 부동산 기업이 청년층 고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빌리빌리, 징둥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직원들마저 해고하는 상황이죠. 거기다 중국 정부가 중고생 학업 부담을 낮춘다며 추진한 샹젠 정책으로 인해 1,500달러 규모의 과외 시장이 사라졌고 그 결과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던 수많은 대졸자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대두되던 취업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탕핑족, 캥거루족 전업 자녀이죠. 탕핑족, 캥거루족 전업 자녀가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만취업이죠. 중국 국가통계국 상하이 조사총대가 4천여 명의 대학 졸업자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만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만취업이란 느린 취업이란 뜻으로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창업 등을 모색하거나 진학, 연수, 유학 등을 통해 학력을 높여 조건이 좋은 직장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이죠. 그런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신입을 뽑고 국가의 규제가 완화되면 실업률이 해결되는 걸까요? 실업률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남죠. 청년 실업의 종착지는 뭘까요? 세금 감소 같은 문제는 실업률이 해결되면 함께 해결되는 문제이고 진짜 문제, 종착지는 청년층의 패배감, 우울 같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히키코모리, 니트족 모두 정신적으로 패배감이나 우울감, 상처가 있는 이들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많은 청년 인구는 사회에서 도망쳐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죠. 경기가 좋아져 실업률이 낮아져도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 자체가 사회 일부가 통째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병든 인구를 그냥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안, 범죄율을 비롯해 또 다른 사회 문제도 나타나고 이들을 부양하는 비용, 즉 세금도 늘어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사회 쓰레기, 바퀴벌레쯤으로 생각하면서 사회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심각성을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성 축소라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닌 보여지는 심각성의 축소이죠. 실제적인 정책이나 해결 방법이 아닌 안 보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결과이죠. 지난 5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의 청년관을 집중 분석했는데 시진핑이 청년들에게 한 말들을 종합해보면 젊은 세대는 고생을 맛보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야 하며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교만과 교태를 제거하고
하고 버려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 고난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전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좋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도 마련하고 있긴 하죠. 그 대책이란 게 청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만요. 첫 번째 대책은 다름 아닌 신하방입니다. 하방이란 도시 청년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정치 캠페인이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데 이는 마오쩌둥 때 했던 상산하양 운동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중국 청년들은 그 시절 말 잘 듣던 청년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현대의 중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세대이죠. 다른 정책으로는 대학생 가정보육성, 대학생 군입대, 블루칼라 직종, 선취업, 후취업, 음식 배달이나 쓰레기 수거, 노점상, 낚시, 농사 뭐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2분의 1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군대 입대하고 음식 배달을 하거나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청년 시절의 고생은 전부 추억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왜 중국 청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통제를 해서 티가 안 날 뿐이지 중국은 이미 내무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는 나라를 위해 분투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기득권자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아예 일을 포기해버리죠. 탕핑족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애초에 탕핑족 자체가 탄압이 심하니 탄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위하는 느낌입니다. 소극적인 반항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적극적인 시위일 수도 있겠네요. 이대로 가다 보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들고 일어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시진핑이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진압할지 뻔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경제대국 중국을 시진핑이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진핑은 제2의 마오쩌둥으로 역사에 남게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심각한 중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